제가 이게 판넬을 말씀을 드렸죠. 전편 동영상에서. 그 판넬을 벽체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천정재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판넬의 두께는 이만한 것도 판넬이 될 수 있어요. 이만한 이 정도의 두께, 그 안에 단열 벽지 같은 벽지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약간 더 두꺼운 거, 이것을 두 장 겹쳐 놓는 것 같은, 이론적으로는 이제 판넬이 두 개가 겹쳐진 거죠. 그러면 판넬이 두 장 사이에, 판넬이 이만한 것 사이즈에 단열 벽지 있고, 똑같은 게 판넬이 있고 검은색 사이즈 두 단열 벽지가 있고, 아예 판넬을 이만한 두께로 만들어서 단열 벽지가 하나, 두 개 들어간 거 있고, 단열 벽지가 세 개 들어간 거 있고,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단열 벽지, 단열 판넬 사이에 단열 벽지가 들어가 있는 단열 벽지 같은 단열재죠. 다른 거 하셔도 돼요. 단열재로는 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소음도 좋고, 이것은 이제 사무실 벽체도 될 수도 있고 집안의 벽체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집안의 벽체 보통 석고보드 하시는데 빵 하나씩 다 깨지거나 그러죠. 사무실에도 그렇고 석고보드로 좀 뭐 많이 하시는데, 석고보드가 이것도 이제 불연 처리하면 되거든요. 잘 안 타는 재질로 해서 하거나, 다양한 아트홀로 이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한 게 뭐 하얀 색깔로 만들어 놓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아트홀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내서. 그래서 이 판넬이 제가 보기엔 판넬 벽체가 괜찮은 것 같고요. 뭐 화장실 같은데 이런 판넬의 재질은 그 금속 재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플라스틱 재질, 이렇게 불연 처리된 것,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재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판넬 있고 그 안에 단열 벽지 든 것이 세 겹짜리, 이게 세 개가 묶어놓은 것을 세 겹짜리로 이렇게 해서 넣거나 네 겹짜리로 이렇게 정도 하면은 웬만한 소음 차단까지도 다 됩니다. 그 안에 이게 꼼꼼하게 잘 처리를 하셔갖고 소음은 조그만 틈새로도 되기 때문에, 석고보다는 푹 치면은 빵 깨진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소음도 그렇게까지 잘 차단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콘크리트 벽체를 갖다가 좀 얇게 만들더라도 이 단열재가 들어간 단열 벽지 같은 게 단열재가 들어간 판넬을 같이 겹쳐서 할 수도 있어요. 콘크리트를 좀 얇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 콘크리트를 넓게 콘크리트를 하면 일단 건축물의 하중도 좋지 않고요. 하중도 좋죠. 건축물에 있어서 이렇게 그 바닥이 이게 그 하중을 받쳐야 되기 때문에 원래 좋지 않고, 콘크리트는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단열재, 단열재가 들어간 판넬로 이렇게 양쪽 집안에 다 쳐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 아파트 같은데도, 아파트나 뭐 어떻게 제가 다른데도 콘크리트가 여기 두 개 있고 그 가운데 사이로 단열재가 들어간 이런 제가 벽체 시멘트 콘크리트 벽체를 제가 판매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아이디어라고. 벽체를 아니 시멘트인데 가운데 공간이 비어 있고요. 그걸 이제 회사 차원에서 단열재로 채워주는 거죠. 그럼 소음도 잘 안 들리고, 의외로 보온도 이렇게 서로가 단열 보온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오히려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욕실 같은 화장실 같은 데도 이렇게 판넬인데 그 안에 단열재가 들어간 것은 욕실에 올려가지고 좀 보온이 되도록. 저는 이걸 어디다가 확대를 하려면 사무실에도 되고요. 사무실에도 이렇게 여러 겹짜리도 되고, 집안에 석고보드, 우리 집도 이제 석고보드로 돼 있는데 이렇게 방을 구획을 놓잖아요. 한 층에 석고보드로 다 치거든요. 석고보드로 치고 이제 이렇게 합판으로 한 데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합판 소리가, 그렇죠, 좀 소리가 좀 문제가 있죠. 이렇게 소음이. 그래서 이거를 판넬로 이렇게 안에 단열 벽지 같은 것이 들어간 것을 여러 겹 해놓으면 안에 이제 꼼꼼히 소음이 이렇게 잘 안 되도록 그렇게 회사에서 그렇게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 이제 불연 처리까지 해 놓으면
잘 안 타는 재질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트홀로서 거기는 뭐 그림이라든지 뭐 명화라든지 다양한 아트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아트홀로서도 가능하다라고 그래서 집안에 있는 사무실 벽체로도 되지만 집안에 있는 벽체를 일단 공사 기간도 짧고요. 공사 기간도 짧고 그냥 인건비가 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목수가 나무를 다 짜놓고 거기다가 석고보드나 합판 이렇게 여러 겹을 해가지고 벽체를 만드는데 제가 보기엔 이걸 그냥 설치만 딱 드르륵 박아갖고 설치만 그 가공 재단에 가서 설치만 하면 되고요. 이쁘게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이제 확대한 것인데 화장실에다가도 보면은 화장실에다가 그 석고보드나 이렇게 하시는 데도 있지만 보통 화장실은 습기 때문에 안 하죠.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이런 그 판넬처럼 생긴 것을 위에다가 이렇게 몇 장씩 겹쳐갖고 욕실 이렇게 천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러면 집안에도 불연 처리만 되면 석고보드가 장점이 이렇게 잘 안 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러면 화재가 안 일어나냐 그러면 화재가 나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화재가 어디서 나냐면 가스 부분에서 나고 또는 전기 부분에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납니다. 특히 전기 스파크는 대부분 여러 군데서도 날 수도 있어요. 콘센트에서도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천장 위에서 났을 때가 지금 천장은 뜯어볼 수가 없어요. 전기선을 거기다 매설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뜯어볼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천장 부분을 윗부분을 이렇게 불연 처리가 돼가지고 열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천정제로 만들고 어차피 전기에서 불이 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단열재가 들어간 판넬로 화장실처럼 화장실 요새 그렇게 다 만들죠. 이렇게 그런 걸로 해가지고 딱 위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밑에 밑에 공간을 살짝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전기선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천장에서 그러면 이제 그쪽 부분을 뚜껑만 딱 열면 전기선이 딱 노출이 돼 가지고 어디서 불이 나거나 합선이 생겼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불편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천장 공사를 전기 공사에서 하려면 돈이 꽤 많이 달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천장을 일단 전기톱으로 자르고 그래서 어디에서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천장을 보는데 천장에는 전기선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어떤 집에 있어 특히 오래된 집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전체 설비를 어떻게 전선에 두꺼비 집에 연결된 전선을 다 끊어버리고서 다시 이렇게 천장으로 이어가지고 하는 게 돈이 더 싸게 든단 말이에요. 복잡하고. 저는 그럴 바에야 그냥 천장에 딱 공간을 전기선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자는 거죠. 전기선이 공간이 따로 두고 시멘트 이제 기둥이 있잖아요. 건물 같은데 시멘트 기둥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조명 같은데 거기 놓잖아요. 그럴 바에야 그 케이스처럼 만들어 놓은 전기선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걸 그 정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단열재가 들어간 판넬을 가공을 해서 그냥 아니면 되게 딱 끼우면 되도록 그 사각 집안에 기둥이들 있잖아요. 기둥에다가 조명을 이제 거기다가 콘크리트 안에다 설치해 놓는데 이게 영 못마땅한 거예요.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미치잖아요. 네, 고장 났을 때는 선이 어디서 천정이 특히 옛날식 집 같은 데는 어떤 선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거를 고장 났을 때는 선을 갖다가 집안에 천정을 다 까가지고 공사도 오래 걸리고 천정을 그 전기선 하나 때문에 전부 다 이 집 이 방 저 방 다 까가지고 새로 매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벽지까지 새로 발라요. 이게 뭔 짓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판넬식으로 만든 화장실에서 이렇게 욕실을 그 판넬식으로 만든 거는 그냥 차라리 위에다가 지붕 위에다가 가정집 방에도 윗부분의 천장에도 그렇게 만들고 거기 안에 전기선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거죠. 지붕은 이제 그 재질로 하고 불연 처리 이렇게 잘 타지만 않으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전기선을 그 위에다 놓는 게 아니라 화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아래다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아래서 뚜껑만 열면 전기선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방마다 다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각 기둥에도 조명 거기 콘크리트 안에 놓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선을 어떻게 교체할 수가 없어요.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교체하시는 분 아시는 분? 콘크리트 안에서 만약에 누전이 생겼을 때 이거 불나기 딱 좋고 불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통 조명 부분을 이제 그 사각 기둥 안에 넣어놓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전기 전원이 좀 불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나면 또 골치 아픈 거예요. 네. 고장 나면 그 콘크리트 안에 다 깨가지고 전선을 교체를 해야 되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도 옛날 집에 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콘크리트 안에다가 전선을 넣어줘가지고 왜 이렇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사각 콘크리트를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벽지를 이렇게 칠하는데 뭐 서양에서는 그냥 페인트 칠을 하겠죠. 그럼 이게 뚜껑을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판넬식으로 사각 기둥을 그냥 딱 이쁘게 만들고 거기 안에 전선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게 조명 이렇게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그 키나 그거나 아니면 콘센트식으로 이렇게 꼽아가지고 전기를 꼽아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거기다가 그 공간에다 만들잖아요. 그러면 콘크리트 벽을 까지 않고도 이것을 그 뚜껑만 살짝 열면 거기서 전선을 교체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해서 고장나기가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안은 뭐냐면 콘크리트 그 지붕재 같은 거를 현재는 지금 석고보드로 하거나 나무 이제 프레임을 짜갖고 일단 석고보드를 넣고 그 다음에 석고보드는 아니면 또 다른 것을 합판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가정집 같은 아파트 같은데도 보통 그렇게 하시는데 그걸 어차피 안 타기만 하면 되니까 불연 처리를 해가지고 석고보드도 탄다 그러던데 벽지가 있으니까 타이가 그거 아니면 화재가 안 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전선을 그 위에 딱 올려놓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 아래로 이런 이만한 선, 잔열재가 들어간 선을 만들고 거기 안에다가 전선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따로 같이 곁들여서 만들어져가 있어가지고 전선을 그를 통해서 전선을 조명을 만들고 그걸 뚜껑만 딱 열면 어디 전선을 딱 교체할 수 있도록 어디가 고장 났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전 생기면 파바박 거리니까 그래서 그 선을 따라서 그럼 천정 위에다가 전선 안 올려도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 판넬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단열재가 들어간 판넬일 수도 있고 단열재가 안 들어간 판넬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선을 갖다가 이게 천장 위에다 올려놓은 게 아니라 밑에다 줘가지고 교체가 쉽도록 고장이 이렇게 불나면 그것만 천정을 다 까는 거 그거 자체가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누전 생겨 천정을 다 뜯어가지고 교체한다.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천정 어떤 부분을 갖다가 찢어놔가지고 그 부분은 그냥 벽지를 그냥 대충 바르고 이렇게 한 방이 있어요. 그리고 사각 기둥에다가 이렇게 건축 이렇게 우리 집은 이렇게 3층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 기둥이 있잖아요. 그 안에다가 조명을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전기선을. 그리고 나중에 고장 날 때는 어떻게 하냐라는 거. 답답한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 그냥 거기다가 또 케이스 같은 것, 뭐 이게 뭐라 그럴까 저기 단열 벽지를 넣거나 안 넣어도 되잖아요. 사각 기둥 넣어가지고 이제 했을 경우에. 그런 판넬 같은 걸로 이렇게 케이스를 씌워서 사각 기둥을 딱 하고 거기다가 전선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여기다 콘센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조명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전선을 수리하기가 쉽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비가 올 때도 좋은 게 뭐냐면 아파트 같은데 위에서 물 내릴 때 천정을 다 교체를 도배해주고 석고보드 다 해줘야 되고 그게 뭔 짓이냐라는 거죠. 이거를 그냥 판넬은 비가 와도 그렇죠. 비가 와도 그것이 비가 오거나 물이 새더라도 윗집에서 물이 새더라도 이거를 적시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큰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고, 거기다가 제가 아트월로 만들자 그랬잖아요. 이 판넬을. 그러니까 다양한 명화라든지 뭐 다양한 그림을 넣어서 세련되게 만들면, 다양한 색깔도 있고 세련되게 만들면 되거든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집안에서 좀 편히 있을 수 있도록 아예 그냥 벽지 구조로 색깔을 넣어준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다양한 그림 구조로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 뭐 천장을 그림으로 채우는 아트적인 공간으로 아트홀로 만들 수 있고, 아트적인 천정재로도 만들 수 있고, 눈이 좀 편안한 뭐 다양한 색깔이, 다양한 것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제품 만드시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천정 위에 전선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멍청하게 만들어 놨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한 점이면, 불나는 게 다 지붕에서 납니다. 누전이 거의 대부분 콘센트에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전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당황하죠. 천정을 꺼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불나는 게 많아요. 저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제품이 이제 나오다 보면 다양한 응용 제품들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물꼬를 좀 텄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불연 제품으로 만들자 그러면 해서 잘 안 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속고보드도 탄다더라. 종이벽지를 발라놓잖아요. 그러면 안 탈 수가 없는 거죠. 속고보드도 타고 깨집니다. 일정 온도 안에서는 속고보드도 잘 깨지기 때문에, 불이 그 위에 나무 목재가 딱 이렇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지붕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불이 안 날 수가 없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